네, 안녕하세요. 마케팅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곽 팀장입니다. 우리가 이커머스 기반으로 사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쿠팡, 네이버, 자사몰 이제 이런 플랫폼들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남들은 이제 쿠팡을 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네이버를 하라고 하고 굉장히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내가 하는 비즈니스는 어떤 플랫폼에 적합할까 고민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쿠팡, 네이버, 자사몰을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떤 장단점이 있고 특징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쿠팡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지금 트래픽이 많이 증가되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다 보니까 사실은 최근에 뭐 극단적으로 쿠팡에서 절반 이상의 물량이 나간다고도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 많은 사용자의 트래픽을 이제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인 매출 볼륨을 증대시킨 데 있어서는 사실은 쿠팡이 가장 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쿠팡에서 광고를 돌려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쿠팡이 수동 광고가 있고 자동 광고가 있죠. 근데 이 자동 광고는 광고를 잘 모르는 사람이 세팅을 해도 다른 타 플랫폼 대비해서 광고 CPC도 조금 낮고 로아스라고 하는 수익률은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광고 효율이 현재까지는 그나마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고에 대한 성과를 조금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압도적으로 빠른 이제 배송, 그리고 내가 판매할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는데 홈페이지 자사몰 어떻게 구축하지? 이런 고민을 크게 하지 않아도 사실 입점이라든지 판매로 이어진 절차가 굉장히 이제 신속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빠른 판매랑 배송을 고려하신 분들은 쿠팡이 압도적으로 또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쿠팡에도 정말 악명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수료 부분입니다. 앞서 쿠팡의 볼륨이 높다고는 했지만 제가 쿠팡에서 판매하신 분들 10명 중에 10명을 만나보면 전부 다 하신 말씀이 많이 파는데 남는 게 없어요.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쿠팡에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팔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 사후 정산을 해보면 생각보다 남는 게 그렇게 크지 않네 라고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쿠팡에서 그 판매된 고객들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공을 해주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아주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제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를 이용해줬던 고객들을 사실은 리터치 다시 한번 이끌어오고 싶어도 그것들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또 쿠팡의 한계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쿠팡의 상세 페이지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변주를 주는 부분이 많이 없죠. 네이버처럼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브랜드 스토어처럼 약간의 그런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거의 통일된 UI, UX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브랜딩을 한 데 있어서는 쿠팡이 그렇게 좋은 매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쿠팡을 하는 것이 좋냐라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의 카테고리를 선정을 해봤을 때 소비재 그리고 생필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일단은 배송 자체가 굉장히 이제 또 빠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반복 구매라든지 구매 주기가 짧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기보다는 빨리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배송을 받아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실 이런 소비재 생필품적인 부분 그리고 배송이 좀 민감한 상품들 뭐 신선식품도 될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쿠팡에서 뭐 로켓 설치라고 해서 가정 가구들을 또 서비스를 하기도 하는데 배송이 내가 원하는 날짜에 받고 싶다, 좀 빨리 받고 싶다 이런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 오픈마켓 시절에 뭐 가구 같은 거 시키면 보통 한 2주 정도 걸리던 그러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쿠팡에서 바로 다음날 오기도 하다 보니까 배송에 민감한 상품은 또 적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SKU 흔히 말해서 이 품목 단위가 많은 제품보다는 단순한 제품에 좀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KU가 많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고객들이 여러 제품을 또 볼 수 있게 연계를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단순한 품목으로 만약에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사실 자사몰로 바로 가기보다 쿠팡에서 한번 반응을 보면서 조금 SKU를 확장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쿠팡이란 플랫폼은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주는 것도 많지만 가져가는 것도 참 많은 그런 플랫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등급에 따라서 스마트 스토어일 수 있고 브랜드 스토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장점 자체가 일단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트래픽을 일부 낙수효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쇼핑 검색을 해서 뭐 카테고리를 타고 들어오든, 그죠? 아니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다가 검색 그 블로그를 타고 넘어오든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트래픽을 우리가 조금 가져갈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강점은 네이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뭐 쇼핑 라이브, 뭐 쇼폼, 혹은 뭐 이제 광고, 이제 이런 플랫폼들의 힘을 조금 받아서 우리가 트래픽을 또 역시나 유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고객들의 리뷰를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매체 중에 하나죠. 상품 상세 정보를 읽기조차 전에 리뷰를 눌러서 뭐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거를 사람들이 먼저 보는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리뷰 신뢰도가 그나마 좀 있는 매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도 장점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네이버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트래픽을 우리가 낙수효과로 물론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 판매자 스스로 유료 광고, 뭐 검색 광고든 배너 광고든 이런 걸 돌려서 유치를 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광고비랑 매출이 같이 늘기는 하지만 광고를 끄는 순간 다시 매출이 제자리로 완전히 돌아오게 되는 그런 광고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사실은 광고 의존도뿐만 아니라 경쟁 업체와의 그런 경쟁도 굉장히 심한 그런 이제 매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어중간한 CRM이라고 넣어놨는데, 사실 네이버도 브랜드 스토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고객 CRM을 조금 더 잘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라운지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CRM에 대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고객들의 정보가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뭐 이름이나 연락처, 이메일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게 되고 직접적인 터치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쿠팡과 마찬가지로 네이버도 이 CRM 주도권을 가지고 완전히 브랜드나 판매자에게 주어주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좀 어중간하다라고 적어봤고요. 쿠팡과 마찬가지로 이제 브랜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브랜딩이라는 게 사실은 뭐 부르기에 따라서 굉장히 포괄적인 영역일 수 있는데, 우리 브랜드로서 인식하고 보여지게끔 하는 어떤 그런 장치들을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죠. 예를 들면은 스토어에 들어갔을 때 뭐 롤링되는 이제 빅배너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꿀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 브랜드만의 무언가를 아주 자유도가 높게 사실 만들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브랜딩이 조금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자, 그러면 네이버는 이제 어떤 판매자가 적합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이제 네이버는 검색 포털이죠.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쇼핑이든 정보든 얻게 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검색을 해서 내가 구매할 수 있는, 한마디로 인식이 있는 상품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 때도 많이 얘기를 했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샴푸를 판매라고 했어요. 그럼 샴푸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검색을 해서 살 수 있죠. 자, 그럼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파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꼬막 까는 기계, 다이소에서 1,000원이면 살 수가 있는데 꼬막 까는 기계를 파는 판매자로 해볼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기계가 있었나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개념의 상품, 아이디어 상품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검색 기반의 매체로 접근하는 게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바꿔 말해보면 검색 기반으로 살 수 있는 제품들은 네이버도 괜찮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격대가 조금 부담이 그래도 없는 제품군이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가전제품 이런 것들은 뭐 중저 가격대도 있지만 뭐 30만 원, 50만 원, 뭐 침대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이 브랜드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브랜드를 믿고 내가 살 수 있는 브랜드인가? 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한다는 거죠. 자, 그때 당연히 리뷰도 보기는 하겠지만 그 브랜드 자체에 대한 어떤 깊이나 신뢰도에 대해서 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아주 고가격대의 제품보다는 좀 중저가 제품군이 좀 더 핏은 잘 맞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고객 후기를 많이 보는 그런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매체 특성상 사람들이 이걸 구매하기 전에 이 제품력이 얼만큼 뛰어난가로 승부를 보는 것보다도 이미 앞서 산 사람들이 만족했나? 라는 걸 봤을 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식품 쪽도 그럴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화장품 쪽도 그럴 것 같고요. 리뷰나 후기들을 보고 이런 점 때문에 만족했어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고객 여론이 구매 의사결정에 미치는 비중이 높은 제품군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사몰 바로 볼 텐데요.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브랜드에서 구축한 독립적인 쇼핑몰 이커머스가 되겠습니다. 자사몰의 가장 큰 장점은 앞서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제공해주지 못했던 고객에 대한 어떤 통제력,
첫 번째로는 이제 제품을 하나를 구성을 하더라도 뭐 기획 구성을 짠다거나 프로모션을 짠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도 높게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보여지는 사용자 화면이나 경험, UI, UX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도 자유도 높은 다양한 템플릿을 이용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고객 데이터 소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사모를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굳이 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단 하나의 이유를 꼽자면 고객 데이터를 소유할 수 있다. 근데 고객 데이터 그게 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야말로 이제 앞으로의 마케팅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 거죠. 처음 고객이 가입을 했습니다. 구매도 했습니다. 굉장히 운이 좋았죠.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계속 많이 태어나지도 않을 거고요. 웬만한 사이트나 플랫폼에 모두 가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만 해도 최근 2, 3년 동안 스마트폰 앱에 뭘 새로 깔았지? 라고 했을 때 거의 새로 깐 앱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제 모든 브랜드와 산업 부문에 고객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이제 딱 특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우리가 유치한 고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고객이 수신 동의를 한 경우에는 또 마케팅 메시지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데이터는 정말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적 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사모를 하는 가장 큰 이유와 중요도가 높은 이유이고요. 자, 세 번째로는 낮은 수수료. 이것도 무시를 못하겠죠. 사실은 판매자 등급이나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조금씩 다른데 쿠팡이 아무래도 제일 많은 수수료를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그 다음 자사몰 순입니다.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뭐 다 해도 제가 알기로 한 3에서 5% 정도대로 알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판매를 우리가 수량을 볼륨으로 많이 밀어붙이지 않아도 굉장히 이제 마진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사몰이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만큼 굉장히 그 리스크도 높은 그런 매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사몰은 완전히 동떨어진 섬 같은 존재죠. 쿠팡에서의 낙수효과, 네이버에서의 낙수효과 이런 거 없습니다. 자사몰은 완전히 독립적인 플랫폼이다 보니까 고객을 노출시키고 데려오는 것부터 비용이죠. 내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해서 바이럴을 하든 아니면 광고를 돌리든, 그렇죠? 전부 다 모든 게 비용이다 보니까 이 고객 트래픽, 잠재 고객을 유치하는 것 자체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크게 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사몰을 운영하신 분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 유지 관리,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사몰 꾸며놓으면 끝날 것 같나요? 매월 프로모션도 바꿔줘야 되고요. 이벤트나 기획 구성도 걸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 걸리면 뭐 배너, 빅배너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에 띠배너 이런 것들도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또 고객 CRM도 아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이제 누가 할 거냐라는 겁니다. 사실 보통은 이제 기업 내부에 MD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오픈마켓 담당, 뭐 종합몰 담당 이런 식으로 채널별로 있긴 한데, 자사몰 같은 경우에야말로 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오픈마켓 종합몰은 또 그쪽 MD가 있어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어레인지를 하는 역할이 많다고 하면, 이 자사몰 MD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획, 뭐 제작물 제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스스로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더 공수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초기에 우리가 자사몰을 만들어서 이제 돈 많이 벌어야지라고 생각해서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짧게는 한 2, 3년, 길게는 5년 이상까지도 자사몰을 통한 수익보다는 적자를 보고 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운영을 하냐? 다른 플랫폼에서의 1차적인 매출과 마진을 일으켜서 그거를 자사몰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네이버나 쿠팡만 하면 되지 왜 굳이 자사몰을 해야 돼? 라고 또 이제 물어보신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객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적인 포텐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브랜드에서 이 자사몰을 처음에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흑자 상태로 이제 운영하기까지 굉장한 인내가 소요가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몰 그럼 누가 해야 될까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제품도 제품이지만 이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 이 브랜딩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높게 사는 어떤 업종에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브랜딩이 관여가 깊게 된다라고 해서 항상 뭐 비싼 제품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가 브랜드를 운영하는데 그 중심점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성 속옷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브랜딩보다는 많이 팔 거예요. 세일즈를 좀 더 많이 하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 그냥 쿠팡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돌려도 뭐 사실 제품만 좋다고 하면 고객들이 구매하시는 데는 전혀 이제 지장이 없는 건데, 조금 나는 이 이너웨어나 언더웨어 한 장을 만들어도 조금 고객이 내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하고 싶어. 그리고 그만큼 내가 디자인이라든지 원단도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어서 브랜드에 대한 걸 좀 알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사몰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브랜드에 대한 뭐 헤리티지나 뭐 특장점에 이런 것들을 담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가격대가 아무래도 중고 가격대 제품군, 아까 제가 뭐 침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구매를 할 때 제품 상세 페이지 보겠죠. 그리고 리뷰도 보겠죠.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 브랜드에 대한 어떤 가치, 신뢰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지를 따지는 그런 이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 고가격대인 경우에 이 자사몰이 좀 적합할 수 있다. 그만큼 콘텐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자사몰이 아닌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상세 페이지 전체 내용과 인플루언서 협찬을 했다고 하면 그것들을 잠깐 이제 보여주는 정도가 되겠는데, 자사몰은 그것들을 포함해서 더 많은 마케팅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구독 중심의 상품이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뭐 쿠팡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얕게는 구독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자사몰이 구독 중심의 상품에 좀 더 적합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 구독을 시작한다는 거는 고객이 계속해서 재구매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재구매를 한다는 거는 고객의 LTV라든지 생애 가치 이런 데이터가 계속 축적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 주기로 구매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고객의 움직임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구매 패턴 자체가 구독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한 번 구매하고 안 오시는 분들보다 더 우량한 고객이겠죠. 우리가 소중하게 이제 대해줘야 되는 그런 고객들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역시나 고객 중심의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꽃 같은 경우에도 꽃 배달이 아니라 그냥 일반 그 플라워 브랜드 중에서 정기 구독을 해서 꽃을 받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죠. 자, 근데 거기서는 일단은 메인 비즈니스 모델이 정기 구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구독했을 때 구독이 오래 가는지, 혹은 어떤 제품을 구매했을 때 가장 수익률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패턴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구독 중심의 상품을 운영 혹은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다른 플랫폼보다 자사몰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쿠팡, 네이버, 자사몰까지 제가 생각하는 이 세 가지 플랫폼에 대한 장단점하고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플랫폼별로 성격이 다 다르다 보니까 뭐가 꼭 제일 좋다, 뭐가 꼭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주변에 아마 사업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서로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대행사를 운영하고 여러 브랜드를 같이 다루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이제 얻어진 경험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지, 이게 꼭 정답은 아니란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의 특징과 장단점, 나는 어떤 플랫폼이 적합한가에 대한 주제로 영상 다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